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방송가를 뒤흔든 파이어스 야구 시즌 이 논란의 전말을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한 제작자의 선택, 그리고 JTBC가 더 이상 막기 어렵다고 평가받는 이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짧지만 핵심만 담아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가장 뜨거운 갈등의 본질을 전해드립니다. 불과 며칠 전 콘텐츠 업계를 강타한 한 장의 보도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그 제목에 적힌 문구는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금기처럼 여겨지던 이름이었습니다. 파이어스 야구 시즌 2 제작 확정이 한 줄은 단순한 신작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JTBC와의 법적 충돌,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그리고 포맷 소유권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까지 모두를 한꺼번에 떠올리게 만드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직접 공개한 인물이 장시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시즌1을 단순한 후속작이 아닌 완전히 새로 리셋된 다른 창작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의 연장도 변형도 아닌 전면적인 재구성이라는 주장. 그리고 그 주장과 함께 그는 왜 이번에는 JTBC가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보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시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인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파이어스 야구 시즌 1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출연진 구성, 경기 방식, 서사 구조가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기존 방송분과 시즌 1 관련 콘텐츠의 추가 제작과 유통을 제한했습니다.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즌 2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여기서 장시원의 선택은 상식을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는 가처분 결정이 오직 시즌 1 방송분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즌 2는 전혀 다른 형식과 구조를 가진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이를 입증하겠다는 듯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법의 언어로 싸우겠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여론을 향한 정면 돌파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선언 이후 업계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처럼 보였던 사건이 다시 열린 질문으로 바뀌었고 That is Season 2 Pre라는 단어는 도발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확신은 정말로 법의 경계를 넘지 않는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정확히 어디까지를 막았는지, 그리고 그 결정문이 남긴 여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안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 금지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강력했고 파이어스 야구라는 이름은 더 이상 공론의 장에 오르기 어렵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문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판단이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의외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파이어스 야구 시즌 1이라는 특정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출연진 구성, 경기의 전개 방식, 서사 구조가 기존 JTBC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그 유사성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방송된 완성본에서 확인된다는 점이 판단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즉 법원이 제안한 것은 이미 제작되고 공개된 시즌 1의 방송물과 그 연장선에 있는 콘텐츠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가처분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시즌 1과 관련된 방송, 복제, 유통을 막았지만 파이어스 야구라는 명칭 자체나 향후 제작될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지는 법적으로 않았습니다. 매우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과물에 대한 제한과 개념 혹은 포맷 전반에 대한 금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JTBC가 주장한 논리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형식이 유사하고 시청자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즌이라는 명칭이 바뀌더라도 본질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법원은 그 유사성이 실제로 구현된 시즌 1의 내용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고 미래의 가상적인 결과물까지 미리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법적 여백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여백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낸 인물이 장시원이었습니다. 그는 가처분 결정문을 근거로
시즌2라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시즌1과의 실질적 연속성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출연진과 구성, 진행 방식이 명확히 달라진다면 동일한 분쟁 구조에 자동으로 묶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해석은 업계에서도 곧바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일부는 이를 위험한 궤변이라고 봤고, 또 다른 일부는 법원의 판단이 애초에 그렇게 좁은 범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분쟁을 다뤄온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처분은 급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모든 가능성을 봉쇄하는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단순한 승패 구도가 아니라 해석의 싸움으로 옮겨갔습니다. JTBC는 형식의 유사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장시원은 결정문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문서를 읽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 셈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즌2는 단순한 신작이 아니라 하나의 법적 실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된 창작이고 어디부터가 침해인지를 가르는 기준선 위를 걷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장시원은 말이 아니라 문서와 자료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공개한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시원이 다음으로 꺼내든 것은 감정이나 해명이 아니라 문서였습니다. 그는 시즌2 발표 직후 2024년 3월에 작성된 한 장의 계약서를 공개하며 논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계약서는 JTBC와 제작사 간에 체결된 컨텐츠 납품 관련 문건으로 표면적으로는 특정 시즌의 방송물 제공 조건을 다루고 있었지만 세부 조항에 결정적인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문구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완성된 영상에 대한 사용 권한은 방송사에 일시적으로 부여되지만 포맷과 형식에 대한 소유권은 장시원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JTBC가 소유한 것은 방송된 결과물일 뿐 프로그램의 구조나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즌1의 방송이 중단됐다고 해서 그와 별개의 구조를 가진 새로운 콘텐츠까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공개는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포맷 분쟁은 대부분 추상적인 유사성 논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계약서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송사와 제작사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권리관계의 불균형을 떠올려보면 이 문장은 단순한 문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가르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격도 즉각 이어졌습니다. JTBC는 12월 30일 긴급 입장을 통해 형식의 유사성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장이 있든 시청자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팬심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해 혼란을 키우는 행위는 제작 윤리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로써 논쟁의 축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장시원은 문서와 조항을 통해 권리의 경계를 설정하려 했고 JTBC는 인식과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의 언어와 대중의 인식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두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스튜디오 측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시즌2의 기획 단계 문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기존 시즌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명시돼 있었고 그 내용은 단순한 수정이나 보완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획 문서에 담긴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법적으로 다른 작품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개된 시즌2 기획 문서는 논쟁의 온도를 다시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기존 시즌을 보완하거나 다듬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같은 궤도에 놓일 수 없을 정도로 구조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명시된 변화는 출연진의 전면 교체였습니다. 문서에는 시즌1에 출연했던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시즌2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캐스팅 변경이 아니라 서사의 연속성을 스스로 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과의 감정적 연결고리, 인물 중심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청자가 같은 이야기로 인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경기 포맷의 전면 수정이었습니다. 시즌 1이 실제 경기 흐름을 중심으로 한 서바이벌 구조였다면 시즌 2는 야구라는 소재를 차용한 미션 기반 리그 챌린지 게임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의 승패보다 과정과 도전 과제가 중심이 되는 방식이었고, 이는 서사 구조 자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선택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유사성의 핵심을 정면으로 피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받은 부분은 방송 플랫폼의 변화였습니다. 시즌 2는 특정 방송사 편성에 기대지 않고 야구장을 무대로 한 현장형 라이브 콘텐츠를 중심에 두고 기획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연출과 편집을 전제로 한 기존 방송 포맷과 달리 공연과 체험의 성격을 강화한 구조였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유통 경로 변경이 아니라 콘텐츠의 존재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제시되자 업계의 반응도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변형이라고 봤고, 다른 한편에서는 형식과 출연진, 플랫폼이 모두 달라진다면 별개의 작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콘텐츠 분쟁을 다뤄온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금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들이 사후 대응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문서로 정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논란이 커진 뒤 급히 방향을 틀었다기보다는 애초부터 법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구조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시원의 선택은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위험을 계산한 전략에 가까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출연진을 전면 교체하고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즌 2를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들의 입장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시즌 1 출연진이 놓이게 된 공백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즌 2의 변화가 공개되자 자연스럽게 시선은 시즌 1 출연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만들었고 승패의 순간을 함께 견뎌오며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하나의 팀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시즌 2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포맷 변경 이상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장시원은 이 질문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즌 2 발표 직후 비공식 간담회에서 출연진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것은 시즌 2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시즌 1의 연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냉정해 보이는 이 발언에는 분명한 기준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물의 연속성부터 끊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했습니다. 시즌 1 출연진과 체결됐던 계약의 상당수는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이미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9일 방송 중단 가처분이 내려지면서 이들은 방송인도 선수도 아닌 애매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 출연자는 익명을 전제로 방송은 멈췄지만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고 계약은 끝났는데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즌 1 출연진 중 절반 이상은 파이어스 야구와의 연관성 때문에 다른 콘텐츠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야구 예능이 아닌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을 거절한 인물도 있었고 코칭 프로그램 합류를 앞두고 계획을 접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멈췄지만 이름은 여전히 따라다니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소문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 시즌 1 출연진 일부가 방송사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접촉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최소 2명이 제작 과정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접촉은 증언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연출과 자율의 경계가 어디였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은 사람은 장시원이었습니다. 그는 시즌 1 당시 출연진에게 전달됐던 가이드라인 원본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경기 결과와 플레이는 출연진의 자율에 따른다는 점, 제작진은 흐름을 조율할 수 있으나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출연진이 연출된 경기의 일부였다는 오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료이자 그들이 법적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근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진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물은 버려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야기를 살리기 위한 구조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시즌 1 출연진 중 일부는 2026년 상반기 다른 스포츠 콘텐츠를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들 중 어느 것도 야구 예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현장형 콘텐츠나 도전형 리얼리티라는 이름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파이어스 야구라는 이름이 남긴 흔적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각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기존 출연진, 기존 구조, 기존 플랫폼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시즌2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론의 반응과 시즌2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즌2 발표 이후 가장 빠르게 반응한 것은 법원도 방송사도 아닌 여론이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온 직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파이어스 야구 시즌2를 기다리겠다는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법적 분쟁 그 자체보다 이야기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공개된 티저 영상은 그 흐름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빠른 속도로 쌓였고 댓글의 상당수는 포맷이나 출연진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 자체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이야기였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이 반응은 시즌2가 시즌1의 대체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시원이 강조한 메시지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The Mao 시즌2는 더 이상 기존 출연진, 기존 구조, 기존 플랫폼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 그 말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른 게임의 규칙 위에 올려놓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연결고리를 하나씩 제거해가며 분쟁의 무대를 바꾸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제작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새 시즌은 고정 출연자 중심이 아닌 단계별 참여 구조를 도입했고 평균 출연료는 낮아졌지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확대됐습니다. 이는 제작비 절감이 아니라 책임 구조의 재편에 가깝습니다.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가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송 시스템과는 다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점이 방송사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소유 구조와 반복 가능한 포맷이 약해질수록 법적 통제 역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시즌2는 기존의 틀을 벗어남으로써 자유를 얻는 대신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길을 택했습니다. 시즌1 출연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망도 비난도 없습니다. 대신 그 시즌은 끝났고 각자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거리두기에 가깝습니다. 결국 파이어스 야구 시즌, 이는 시즌 1의 연장이 아닙니다. 같은 불꽃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번져가는 또 하나의 불길입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으며 이야기는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장시원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로,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다음 장면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